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국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왔던 중국이 지난 6개월 동안 더 감소시키더니 결국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3월에 미 국채 보유 순위 3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4년 만에 최저치로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줄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21세기 초 이래 처음으로 영국보다 더 낮은 3위로 내려갔다면서 이는 베이징의 외환 보유고 관리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3월 외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3개월 연속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인 9조 495억 달러, 그러니까 1경 2674조 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중국의 보유량은 7654억 달러, 그러니까 약 1072조 원으로 전월 보유량 7840억 달러보다 189억 달러, 그러니까 26조 원 줄어서 1월, 2월 보유량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들어섰는데 반면 영국 투자자들의 가치는 약 300억 달러 증가한 779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 3160억 달러, 그러니까 1844조 원 정도로 정점을 찍은 뒤에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면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8천억 달러를 밑돈 것이 14년 만에 처음이고 8월 8,054억 달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2009년 5월 8,015억 달러였는데 그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작년 4월부터 줄곧 1조 달러를 밑돌았으며 올해 들어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계속 감소했다면서 앞서 지난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한 뒤에 3월 한 달 반짝 증가하더니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7년 말 1조 1840억 달러, 2018년 말 1조 1240억 달러로 꺾인 이후에 2022년 말에는 8670억 달러, 또 2023년에는 8160억 달러로 줄었고 작년 말에는 759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영국보다 낮아진 것은 2000년 10월이 마지막으로 이번 세기 들어 처음입니다. 2019년 말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된 일본이 올해 3월에도 1조 1308억 달러의 보유량으로 1위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1258억 달러로 18위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왜 이렇게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가 미국에 대한 무디스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에 이은 경고음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리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은 느리지만 꾸준히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경고라면서 이런 경고는 수년 전부터 있었으며 미국은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수치가 3월 말 기준으로 지난달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이후 중국이 취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관리 출신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브래드 세서는 중국은 2010년께 미 국채 보유가 위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중국이 많은 부를 지정학적 경쟁자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서는 중국이 보유한 일부 자산이 벨기에 소재 유로클리어나 룩셈부르크 소재 클리어스트림 같은 증권 예탁 기관으로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해 공식 데이터에서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국채 보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서는 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국의 자금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외자산 관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이 보유한 모든 미 국채가 미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보유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위험 분산 목적으로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같은 기관을 통해서 보유 자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이 준비 자산을 계속 다각화함에 따라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그 추세는 명확하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응해 중국의 국채 자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맞물려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후에 미 국채 시장이 출렁이자 혼란의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온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제3자 수탁기관을 통해서 미국 자산을 보유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어서 실제 보유 자산의 규모는 모호하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벨기에의 유로클리어나 룩셈부르크의 클리어스트림을 포함한 제3자 수탁기관을 통해서 미국 자산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룩셈부르크의 3월 미국의 국채 보유액은 변동이 없었지만 벨기에 보유액은 2월 대비 74억 달러나 늘었다라고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실명 기자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차명 계좌로 미국 국채를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유사시에 중국의 미국 국채에 대한 미 정부의 보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영국의 보유액 증가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역할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달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한 중국의 막대한 국채 보유는 수십 년간 이어진 대미 무역 흑자의 결과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의 국채 매도에 대해 이 문제가 금리 상승과 부채 재융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일부 해외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방어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채 매각을 외환시장 개입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위융딩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지난 15일 중국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자산, 특히 국채를 보유한 외국 투자자는 미국 부채의 사실상 디폴트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해외 자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인 시나리오 계획을 통해서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는 중국이 글로벌 자산 다각화를 위해서 금과 같은 자산의 매입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미국의 국채까지 팔아치우면서 금을 사들인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2월 21일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 배경에 대해 금 등으로 대외 자산을 다각화하는 수요를 일부 반영한다라고 짚었습니다. 미국 공식 통화금융기관 포럼의 막 소벨 의장은 중국 인민은행이 경제 시장 위기 시 피난처로 여겨지는 금 등 다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금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것은 대만을 둘러싼 국제 분쟁 시에 서방의 제재에 대비해서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너선 에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금 사재기는 대만 침공 계획과 관련이 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금 매입과 미국 국채 매각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본격화됐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지는 못할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교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능한 한 최소로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서 그 여윳돈으로 러시아 원유 확보와 해외 광산 매입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자칫 미국의 신기를 건드렸다가는 중국 경제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고민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